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4750G라는 르누아르 CPU를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AMD에서 나오는 내장 그래픽을 탑재하고서는 많은 코어를 자랑하는 이 르누아르 CPU,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CPU는요, AMD 라이젠으로 나오는 르누아르 4000대 시리즈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오게 되었는데 라이젠 4350G, 그 다음에 4650G, 그 다음에 4750G 이렇게 나오면서 4코어 8스레드, 6코어 12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라이젠 프로 버전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라이젠 프로 제품을 만나기가 힘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라이젠 프로 버전이 좀 소비자용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AMD 라이젠 프로 시리즈는 단품으로는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 르누아르 CPU는 완제품 형태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컴퓨터 조립몰인 컴퓨전, 아이코다 이런 조이젠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 PC 전문점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컴맹닷컴에서도 여러분들 이 라이젠 르누아르 CPU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기획전 페이지는 아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만나볼 이 르누아르 CPU는 가장 하이엔드급이죠. 라이젠 7 4750G. 자, 그럼 어느 성능 나오는지 제품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4750G CPU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클럭 3.6GHz에 터보 클럭 4.4GHz를 갖는 CPU입니다. 르누아르 중에서 가장 최상위 등급에 위치하고 있고요. TDP 같은 경우는 65W의 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DP 자체가 조금 낮아서인지 CPU 쿨러 같은 경우는 라이젠 7 3700X에서 지원되는 이런 레이스 프리즘 쿨러가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레이스 스텔스 쿨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확실히 조금 발열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손쉽게 지금 이 스펙들을 보시게 되면요, 라이젠 3700X에 내장 그래픽을 탑재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클럭, 그 다음에 터보 클럭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비슷한데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L3 캐시 메모리가 8메가인 4750G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32메가로 4배 정도의 크기를 더 자랑하는 3700X CPU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무용 CPU 혹은 인텔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3200MHz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메모리 클럭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은 여기 탑재되어 있는 그래픽카드까지 성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CPU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영향을 받는 CPU가 성능이 올라가서 그래픽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픽은 라데온의 베가 8 그래픽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자,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T 1030에서 GTX 1050 사이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030을 탑재하고 벤치를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1050보다는 확실히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내장 그래픽 치고 거의 이런 보급형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4750G를 가지고 과연 게임을 테스트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550M DS3H 모델을 활용했고요. 메모리는 마이크로는 3200MHz 메모리를 가지고 CL18로 세팅을 하고서는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만나볼 게임은 배그인데요. 배그는 스케일 100%의 내장 그래픽인 만큼 매우 낮은 옵션으로 한번 플레이를 진행해보았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50에서 52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37에서 41프레임 정도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그를 원활하게 하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의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테스트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주얼 FPS 게임이죠. 배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사양을 자랑하는 오버워치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스케일 100에 낮은 옵션으로 세팅을 했을 때에는 평균 프레임이 60에서 65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용을 쓰신다면 60프레임 정도 모니터 쓰실 텐데요, 이 60에서 65프레임 정도면 끊김없이 정도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이렇게 플레이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60에서 63도 정도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런 3700X보다는 더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500, 3500X, 3600 이런 CPU들이 70도대, 80도대까지 올라가는 게임에서 온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똑같은 레이스 스텔스 쿨러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60에서 63도, 65도 이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좀 착하게 잘 만든 제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이 라이젠 7 3700X와 그 다음에 GT1030을 탑재한 견적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으로만 탑재한 이 4750G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양 차이가 나는지 한번 벤치마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벤치마크는요, CPU 성능만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멀티코어가 3700X가 11%나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는 없었지만 1.5% 정도 3700X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기본 클럭, 터보 클럭은 다 동일한데 이렇게 쿨러가 탑재된 거에 따른 PBO도 있을 거고요. L3 캐시 메모리가 무려 4배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성능 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다이렉트 11 기반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넘어가서 점수를 보게 되면요, 피직스 점수, CPU 점수에서는 6.6% 3700X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4750G가 그래픽적인 점수에서 23%나 GT1030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컴바인 점수도 12.8%가 4750G가 높았고요. 총점 같은 경우도 19.6% 4750G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점수는요, 다이렉트 12 기반의 벤치마크죠. 타임스파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CPU 점수는 3700X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27%나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L3 캐시 메모리가 많은 쪽이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래픽 점수는 4750G가 여전히 25%나 또 앞선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까 봤던 파이어 스트라이크보다는 많은 갭의 차이를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총점 같은 경우는 24.6%, 결국에는 4750G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견적을 비교해보게 되면요, 3700X에 GT1030을 탑재한 경우에는 83만 9천원 정도의 카드가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4750G에 B550 DS3H 보드를 탑재를 하고 74만 9천원 이 정도의 견적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용이나 CPU를 많이 쓰는 분 기준으로 탄생한 CPU가 이 라이젠 프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코어 8스레드, 6코어 12스레드, 8코어 16스레드로 기존의 라이젠의 내장 그래픽으로 만나볼 수 없었던 월등히 좋은 젠2 기반의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내장 그래픽과는 성능이 다른 이런 CPU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게임은 정말 보조적으로 내가 사무 작업하다 게임 좀 한 판 하고 싶은데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 작업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픽 작업이 좀 보조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포토샵, 뭐 일러스트 편집, 3D CAD의 과한 거 아니라면 CAD 정도까지 이렇게 구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높은 사양의 6코어, 8코어 이렇게 쓰시려면은 내장 그래픽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외장 그래픽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면서 가격이 높아져서 인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라이젠의 매력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라이젠 프로 시리즈가 등장을 하면서 내장 그래픽이면서 CPU 위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 기존에 뭐 3700X에 1030, 710 이런 그래픽을 달면서도 많이 여러 번 나갔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4750G를 선택하시거나 4650G 이런 CPU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B550이나 X570 보드를 사용해야 이 르누아르 C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다음 달 정도죠, A520 보드가 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금액이 좀 더 낮아지면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컴맹닷컴에서 아까 판매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컴맹닷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일단은 D램이 탑재된 SSD 웬디 블루가 탑재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저가형보다는 기가바이트라는 브랜드가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선택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무용을 만나볼 수 있으면서 조금 더 고사양인 라이젠 프로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데서나 또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품으로 사고 싶으셔도 살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드가 조금 더 신형 보드를 사용해야 이 프로 시리즈 또 즐겨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코어를 활용하면서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다면 이 라이젠 프로 시리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AMD에서 나오는 내장기를 그래픽은 라디온의 배가 8이라고 해야 될까?